이거는 그 상위지수 차트입니다. 상위지수 차트인데, 제가 사실 그 양해 이후에 계속 상위지수 차트를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22일 날 양호가 시작돼서 28일 날 하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22일 날 그 하락폭을 양해 기간 중에 그 만회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 저항선에 걸려가지고 이걸 뚫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상태거든요. 양해 중에 이미 이걸 뚫었어야 되는데, 지원책이나 천저원 지원책이나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근데 이걸 뚫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주봉상으로도 보면 이제 흘러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저항선에 지지선에 걸려가지고 여기 버티고 있긴 한데, 이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최근에 이제 이게 최근에 홍콩 사태가 두드러졌잖아요. 근데 홍콩 사태가 두드러진 건 최근이고, 그 이전에 일이 터지기 전이라면 얘가 그 전에 뚫었어야 되는데, 지원책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걸 못 뚫었다는 얘기는, 그 지원책도 있었지만 사실 그 경제 성장률을 제시를 못했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가장 먼저 경제를 오픈한 게 중국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중국의 경제가 재가동된 이후에 긍정적인 부분이 확 그렇게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는. 그래서 그게 이제 지표들로 보이려면 시간이 걸리고, 현장에서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못한 걸로 놓고 봐서는 가장 먼저 오픈된 중국 시장이 생각보다는 덜하다, 이런 것들이 투심에 작용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차 유행에 대한 부분도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그것도 또 하나 잘 유심히 보는 게 이 추가 해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재개됐으니까 처음에 이제 상황이 심각한 걸 다 해고를 쳐서 지금 거의 4천만이 넘었죠. 4,100만이가 되는데, 그 사람들 다 해고한 그 뒤에 경제가 재개됐으면 해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다 이제 해고했던 사람을 다시 데려다가 써야 되는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추가 해고가 만약에 계속 진행된다는 상황이 보이면, 이거는 그 기업이 견디질 못하고 계속 뭔가 문제를 야기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먼저 보잉이 일단 먼저 얘기를 했고, 물론 보잉은 이제 지난번 비행기가 몇 번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미 어려운 상황이 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수주나 이런 것들이 철회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그 한계점에 몰리고 있고, 그래도 최근에 이제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뭔가 자금을 수혈을 하긴 했는데, 이 보잉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구제금을 받을 것 같습니다. 델타공구처럼. 그리고 우버인데요. 우버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게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사람 그 차 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가게 혹은 뭐 기업 직원 할때 개인하고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경제가 재개됐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을 이렇게 해고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는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게, 이 CEO가 얘기한 내용이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코로나19가 수그러들 징후도 보이는데 우버가 너무 섣부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어요. 재무제표는 여전히 건강하고 아직 탄탄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버이츠는 실적이 좋다 이거죠. 이거 배달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우리는 바이러스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나는 그런 희망을 기다리는 것과는 다른 답을 원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재무 상태나 이렇게 해서 파산이나 이런 상황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희망적인 상황만 놓고 기업을 경영할 수는 없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가장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잔인한 사람 같기는 하지만, 이 사람도 자기 그 급여를 안 받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업가들이 둘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한 기업은 그래도 근로자를 끌고 않고 힘들어도 기업이 희생하면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CEO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옳고 그름은 사실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실업이 양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가 지금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게 좋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실업이 양산이 되면 심리적인 악화가 발현될 수밖에 없어요, 가게 입장에서는. 그게 소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우리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러니까 안정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비가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 자기의 안전성, 소득에 대한 안정성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해요. 경기 수축 구면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틀라스 뉴스에 나오는 기사에 보면 이제 착시에 빠졌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저하고 좀 맞는 부분이 제 생각하고 이제 일치하는 부분이 일단 좀비 기업이 양산돼서 이 좀비 기업이 양산된다는 얘기는 당장은 뭔가 구제금융을 버틸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쪽까지 계속 구제금융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한 개의 기업은 파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무작위로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좀비 기업이 아직 파산을 안 했다고 봐야 되고요. 물론 대마불사 여기 보면 이제 대마불사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 델타항공이나 보잉이나 이런 데는 진짜 대마기 때문에 걔를 파산하도록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구제금융이 들어가기는 들어갈 건데 중요한 거는 글로벌 금융위 때 이 대마불사의 영역은 사실 대부분이 금융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영역의 섹터에서 모든 걸 다 해결했는데 지금은 민간 영역으로도 확대됐어요. 그래서 그때보다 상황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이 밑에 내용에 보면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금융위기 때는 금융산업에만 한정됐는데 이건 사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GM하고 크라이슬러가 이때 구제금융을 받았거든요. 물론 뭐 대부분 다 금융기관에 들어갔습니다. 시티은행이 대표적이고 AIG하고 2020년 코로나 위기는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이게 각종 제조업 부문으로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과거 은행에 대한 대마불사의 우려가 이제는 많은 기업으로 확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기업들의 대규모 기업들이 파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가 해결이 되려면 경제가 빨리 정상화로 회복돼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봐야 될 게 최근 10년간 뉴욕 증시 상승은 이미 보여드렸지만 바이백에 힘입은 바가 커요. 이건 항상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S&P 500 지수의 바이백 규모는 이제 최근 3년간 2조 달러 굉장히 많은 규모죠. 보잉 같은 경우에 뭐 360억 달러 이렇게 대규모로 했는데 이제는 자사주를 매입할 돈이 없어요. 거기다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공짜가 아니거든요. 갚아야 될 채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바이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이제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바이백을 하게 되면 자사주를 사게 되는데 자사주를 사서 그 유동주식 수를 줄이고 자본 사이즈를 줄이면 그거는 ROE를 높이는 현상하고 EPS를 높여서 PBR, 퍼배수를 낮추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착시 현상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동력으로 사용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까지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이거 그 미국의 연준이 그 시장에서 자금 살포되면서 뭔가 채권을 매집하는 차트거든요. 이 파란색은. 근데 이게 이제 주가 차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는 이미 예전 동영상에서 보여드렸죠. 미국 주가 지수와. 그런데 여기 이제 고동색으로 보이는 이 색은 뭐냐면 이게 전월 대비 매집, 그러니까 전월 비해서 얼마나 매집 규모가 되느냐의 매집 규모거든요. 전월 대비 그 금액 비중. 근데 금액 비중이 이렇게 그 위기 때 급등했다가 지금 완전히 아래로 곤두박질 쳤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연준에서 매집하는 규모가 줄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주식시장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 패턴을 비슷하게 본다면 주식시장하고 그러면 약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미 보여드렸지만 시티뱅크의 이 차트하고 이제 극단의 행복감에 이제 도달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빅스 지수도 예를 들면 이제 빅스 지수, 빨간 빅스 지수는 평탄화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다음에 V 빅스 지수는 이 하락 정도가 직전에 있었던 수준에 많이 근접했다는 정도. 그다음에 이제 풋콜 레이쇼 같은 경우에도 이 콜 패턴이 이제 직전에 있었던 수준 바닥까지 내려왔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시점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면 이거는 그 막차 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